달은 하나이 돼 그 빛은 수천 가지 강에 어리듯 안동은 낙동강의 유구한 흐름을 따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의 정신적 중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퇴계 이황. 그의 삶과 사상은 커다란 구심이 되어 수세기에 걸쳐 울리고 울리며 조선시대 지방문화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었다. 안동 사람들은 자기가 문화인 요소의 행정, 특히 중앙행정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중앙문화에 대비되는 독자적인 지방문화로 한국 전통문화의 한 중심축이었던 안동문화. 그 힘을 되살릴 수 있을까? 누대에 뿌리내린 안동의 문화 속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해내고자 한다. 최근 안동의 교육연구기관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세계 석학들이 안동 문화의 저력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안동학을 탄생시킨 것이다. 안동학의 시작은 새로운 지방문화 구축의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볼링그린 주립대학. 이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인 후지야 가와시마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해외 한국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중앙이 아닌 안동 지방을 연구한 학자다. 안동의 문중과 동성마을, 양반 조직 등 조선시대의 지방사회와 지방행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안동 사람보다 안동을 더 잘 알고 있고 안동 사람 못지않게 안동을 사랑하고 있다. 그는 안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주 아름다운 고향 아닙니까? 나는 안동 가면 정말 아름답다 생각해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거. 서울 사람은 대개 안동 가서 뭐 화해 가서 뭐 참 좋은 호텔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니 안동에 가서 호텔을 왜 자기가 되느냐? 그 사고 방식이 안 돼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관광이 아니라 하나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적어 있는 거, 그거를 안동 사람들은 딱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와시마 교수에게는 마음속 한켠에 묻어두고 있는 큰 스승이 있다. 바로 안동의 향토사학자 고 서주석 선생이다. 그가 안동을 더욱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서주석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때 물론 저는 한국사를 공부했지만은 현재 그런 마을 속에서 향토사를 하시는 분은 처음으로 저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런 향토사를 안동 사람으로서 한때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그 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해줬죠. 그러면서는 저는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어서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시고 박사도 자기는 자신 저한테 나는 박사도 없는 사람이니까 학자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정말 그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를 쭉 보시고. 그리고 안동의 향토사를 정말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는 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네. 가와시마 교수는 서주석 선생을 통해서 안동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서주석 선생은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향토사학에 뛰어들어 향토학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중졸학력으로 제재소를 경영했던 서 선생은 늘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고민했고 한국사의 근간이 되는 가족사에 관심을 뒀다. 선생은 20년의 여생 동안
안동문화권의 각 문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족보를 조사하고 가문에서 배출한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했다. 선생이 남긴 300여 권의 노트에는 여생을 바쳐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들이 좁쌀만한 글자로 빽빽이 정리돼 있다. 매일같이 발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직접 확인하고 고증한 결과를 토대로 사라지거나 묻혀있던 역사를 밝혀낸 것이다. 이것이 현장에 대한 아주 충실한 그 보고, 조사요, 보고요, 그것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뒤에 아주 순수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이제 순수한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그것을 윤문의 노력을 해가지고 멋지게 라는 그런 의식을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어쨌든 당신이 보신 대로 그리고 알아보신 대로 충실하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려고 노력하셨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업적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주석 선생이 남긴 이 방대한 자료는 후학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연구 기반을 마련해줬다. 한국 향토 사학계의 선구자적인 족적을 남기고 간 소극 서주석 선생은 퇴계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가와시마 교수와 서주석 선생, 이들이 안동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문화의 주춧돌로 안동 문화를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백 년 삶 속에 녹아있는 흔적들이 바로 기록이요 역사적인 증거다. 안동 문화는 잠자는 문화가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숨쉬는 문화다. 우리는 안동의 생활 문화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 새로운 지방 문화를 이끌어내는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음식은 인간관계를 묶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력한 연대의 힘을 발휘했던 안동 문화권에서 음식은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다. 종가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봉제사와 접빈객. 양반 문화 내지 유교 문화의 중심이다 이랍니다. 양반 문화는 실제 내용면에 본다면 유교 문화이고 또 유교 문화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봉제사 접빈객이라 이랍니다. 이 유교 사회에 있어서는 365일을 두고 종가라면 제사와 무관한 날은 거의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반들의 일상생활에는 그러한 그 제사, 그것으로 그야말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라는 이 사대부 선비들의 그 일상생활은 더구나 중앙의 관직 생활을 하면 또 사교계가 넓어지겠고 또 지방의 선비로서 이제 향촌 생활을 한다 할 때 그들의 일상생활은 관문상제에 서로 오고 가고 하고 항상 그 사랑방에는 향중 인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우라든지 이런 게 끊일 사이 없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제사는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다. 이 끈이 튼튼하게 후대에까지 이어질 때 가문의 번성을 기약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접빈객은 문중을 찾아온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의무였다.
저희 그 학봉 할아버지나 그 서산 할아버지 이 제사 때는 그 문도들이 경향각지에서 아주 멀리서 그 당시 아마 오는데 한 열흘씩 걸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참사를 하고 또 며칠 묵어가지고 그래 1년에 그저 한 번씩 오는 걸 그 큰 사업 그 큰 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 오셔가지고 제사를 참석하시고 또 며칠 묵어가시고 아마 그랬는 것 같고 또 제사도 그 각 이 선조님별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토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 산출물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기도 각각 다 그걸 소라 그러는데 그 소가 있어가지고 그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재정이 넉넉하기도 했고 또 규모가 있었는 것 같아요. 종가는 문중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다른 문중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잦은 왕래를 벌여왔기 때문에 손님을 맞고 대접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했다. 음식은 바로 이 손님 맞이의 가장 훌륭한 수단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요리서 수운잡방. 16세기 안동의 탁정청 김유가 쓴 이 요리책은 종가에서 500년 가까이 간직되어 오다 80년대에 들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책은 손님 접대에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리법, 작물 재배법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정부인 안동장 씨가 저술한 최초의 한글 요리서 음식팀이방. 안동장 씨는 퇴기항맥을 이은 경당 장흥효의 딸로 여성 군자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학덕을 소유했다. 장 씨 부인은 이 책을 대대로 대물림해서 안살림을 맡아 하는 여성들의 지침서가 되도록 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1700년대 말의 요리서 온주법. 현존하는 이 세 권의 요리책은 모두 안동문화권에서 발견됐다. 책의 내용을 보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반가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술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전체 항목의 절반 가까이가 술이고 온주법은 거의 대부분 술에 관한 내용이다. 간혹 농서나 의서에서 부분적으로 술을 언급한 사례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양주법을 기록한 예는 드물다. 손님이 오시면은 대충 그 손님을 융숭하게 접대하는 것이 반가의 범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주객반이라 해가지고 접대에 술을 주로 하고 밥은 부수로 생각해서 먼저 술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술은 가정주부가 빚은 것이고 또 대가에 술 맛이 좋고 나쁘고는 그 집 주부의 솜씨라 할 수 있으므로 대가에서 술을 정성껏 빚었던 것이고 또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아마 노력이 컸다고 보겠습니다. 이들 요리서가 저술될 무렵 안동은 퇴계학의 중심지로 꽃을 피우던 시기다. 학문 교류를 위해서나 관원상제와 같은 유교적인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을 찾았다.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은 며칠씩 묵어갔기 때문에 음식과 술은 늘 준비돼 있어야 했다. 손님을 접대하거나 빈번한 제리를 치르기 위해서 술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고요. 진데 그냥 두껍게 디디면 곱하거든요. 그래. 집집마다 독특한 술을 빚었는데 손님의 등급에 따라 접대하는 술의 종류도 달리했다. 술이 숙성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손님들의 방문 일정에 맞게 술을 담기도 했다. 수운잡방을 펴낸 광산김씨 문중의 가양주인 벽향주는 쌀로 죽을 쏘어 누룩을 섞고 발효시킨 뒤 밑술을 7일씩 2차례 덧술하고 14일 만에 사용했다. 숙성 기간에 따라 짧게는 1일주처럼 하루 만에 먹는 술에서부터
삼해주나 삼호주처럼 100일 이상 걸린 것도 있고 아예 독을 땅에 묻어서 장기 발효시키는 술도 있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꽃게가 튀어져가지고 꺼내고 그래도 이 정도면 한 그릇 이게 하나 돼가지고 술에서 알 수 있듯이 안동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숙성 발효에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보관이 가능해 손님 맞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안동식혜 같은 독특한 발효 음식이나 오랜 기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간고등어 등 오늘날까지 다양한 발효 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안동의 장기 보관성 음식은 지역의 생활 양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음식에 대해서 남한테 흉죄 본 적 없고 또 손님 와서 위에도 조금 기다려서 미기해서 보냈지. 오는 손이 요새 나가면 음식 장사가 있지만 그전에는 없었거든. 하면 이 집에 왔는 손이 나가면 굶기디 내가 좀 귀찮아도 엎은 나가 쌀쓸거 불려 밥 해요. 그래도 그 사람 미기 보내야 되지. 이 집 빚기 나가면 굶는데 사람 이런 개화 밑에 왔다가 밥을 굶고 갔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밤중이라도 누구 오면 미기 보내야 되고 술 먹을 사람 오면 술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만 만날 바쁘지요. 한 번 발걸음한 손님에게 그 맛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음식이다. 좋잖아요. 그래도 안동의 음식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손님 맞이 최고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색 가득한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현존하는 세 권의 전문 요리사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 문화의 중심지였던 안동의 저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건축물 하나 같은 것이 없다.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시대별로 구조와 기능이 천차만별로 다양해진다. 미음자형 주택인 뜰집은 안동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주택의 특징이다. 산간 지형의 추운 기후와 은둔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외부와는 폐쇄적이고 내부는 안뜰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소통돼 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외관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내부를 채워놓은 구성적인 부분에서는 유교 윤리를 가장 잘 적용시킨 건축 형태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공간에 유교적인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조선 초기에 그 독특한 어떠한 문화가 안동에 유입되어서 그러한 뜰집을 짓는 어떤 형식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형식을 어떻게 뭐라고 근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이제 아무래도 영남 사림, 영남 학파의 어떤 그런 은둔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태계 문화생들, 태계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관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성행했던 유교적 사회관하고 굉장히 결합이 잘 되어서 뜰집이라고 하는 어떤 집을 하나의 그 형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육아에서는 제사와 손님 맞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동 들집의 구조와 기능은 바로 이 봉제사와 접빈객 문화를 실현하는 데 맞춰져 있다. 풍산유씨 문중의 대종택 양진당. 600여 년 하회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선 초에 지어진 이 건물은 서해 유성룡의 형이었던 겸암
류 운영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남아 생활한 곳이다. 한 가문을 지켜온 대종가의 면모가 그대로 느껴진다. 소슬 대문을 들어서면 너른 마당을 지나 정면에 일자형의 기다란 사랑채가 있다. 안채는 마당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미음자 구조를 하고 있는데 안주인이 쓰는 몇 개의 방과 넓은 대청마루가 있고 맞은편에는 하인들의 공간인 행랑채가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안채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외부에서 안채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내외담을 설치해 엄격한 유교 윤리를 적용시켰다. 반면에 사랑채는 지역 사회와 각지에서 찾아오는 인사들을 맞기 위해 외부로 활짝 열려 있다. 사랑채는 1m 높이의 축대 위에 건물을 얹어서 5개의 돌 계단을 거쳐야 오를 수 있고 6칸의 넓은 대청은 가장 큰 규모여서 종택의 사랑채가 지닌 품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평상시는 물론이고 대소사가 있을 때 손님을 머물다 가게 함으로써 확실한 외교 공간으로 활용됐다. 일반적으로 뜰집은 가장 안쪽이나 신성하다고 여기는 동북 쪽에 선조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제사 때는 신의를 모시고 바로 의례를 치르는 대청마루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랑은 주로 3대가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큰 사랑과 작은 사랑으로 나누어 큰 어른이 지내는 곳을 구별했고 안방도 상방을 두어 안채의 큰 어른이 생활하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유교적인 생활 방식에 맞게 매우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뜰집은 내외의 구분이 엄격하면서도 안채와 사랑채는 비밀스러운 통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 손님을 접대할 때도 음식을 들고 돌아가는 일 없이 이 통로를 이용해서 포선발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밖에서 보면 안채는 닫혀 있지만 내부 자체는 여러 개의 방과 부엌이 중앙의 뜰을 향해 열려 있다. 안뜰은 음식을 장만하거나 아이들의 놀이터로, 홀리의 제사를 치르는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집안의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의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다. 특히 안주인의 공간도 신분이 달랐던 하인들의 공간도 모두 안뜰을 중심으로 소통돼 있다. 이는 서울이나 호남 지방이 하인들의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위계 질서를 엄격히 했던 것과는 달리 하인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뜰집의 공간적 특성은 기본적으로는 사랑채가 외향적으로 되어져 있고 안채는 내향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체 구성은 폐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랑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들을 맞고 큰 행사를 치를 때는 거기 사랑채 그리고 사랑마당에서 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여성들의 주 작업은 항상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공간의 중심이 앞마당과 앞마루를 매개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떤 기능들도 담을 수 있는 융통적이면서도 뛰어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뜰집의 사랑채는 외부의 힘을, 안채는 내부의 힘을 결합시키는 장소로 기능했던 것이다. 정자는 별채 건물로 학문과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집 가까이 경치 좋은 곳에 지었다. 그런데 안동의 정자는 특이하게도 마루에 온돌방이 연결돼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정자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마루만을 설계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온돌방과 마루의 닫힘과 열림은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사교의 기능에다 타향의 손님을 묵고 가게 하는 숙박의 기능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 지은 정자는 규모가 크지만 개인들이 지은 정자는 대개 한간 규모입니다. 근데 안동 지방에 들어오면은 아주 큰 정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임천각에 있는 군자정에도 온돌방이 3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청정도 6간이나 되었고요. 근데 이런 정자들이 대개 안채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정자가 주인이 경치를 즐기기보다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선비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주인이 손님을 접대하기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안동의 정자 주인들은 이러한 정자를 여러 가지로 활용했습니다. 낙동강이 감고 도는 안동 오천리 광산김씨 문중의 탁청정. 김유가 지은 이 정자는 영남 지방의 개인 정각 가운데 가장 우아하고 웅장한 곳으로 손꼽힌다. 탁청정은 전국에서 선비 묵객들이 끊이지 않았던 고급 사교장이었다. 이 마을을 지나는 명사들 중에 탁청정에 들리지 않은 선비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마루에는 한석봉이 쓴 현판과 당대 명연들의 시판이 가득 걸려 있고 앞에는 연꽃을 심은 못이 보인다. 퇴계의 선배이자 강호문학의 선구자였던 인근 마을의 농암 이현보는 이곳에서의 정취를 한 수의 시로 남겼다. 섬돌 아래 네모난 연못 위 정자, 난간의 바람 부니 서늘함이 밀려드네. 계곡을 흐르는 냇물이 앞산을 막아 넓은 처마 나지막 하늘, 북두 칠성이 기우네. 주인은 소내게 술곤에 취하게 하고 이웃까지 불러 난간간에 술자리를 마련했네. 나는 늙어 한가로이 물러나 있는 몸, 가끔씩 나를 불러 맑은 홍치를 함께 나누네. 삼, 40명이 둘러앉을 수 있었던 노마루는 크고 작은 일을 논의하는 회의 장소로, 서로 학문을 교류하는 장으로, 손님을 맞고 풍류를 즐기는 유희의 장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정자야말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장치였던 것이다. 안동시 와령면에 위치한 남흥제사. 영양남시 문중시조의 묘제사를 치르기 위한 곳이다. 남흥제사는 시조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신성한 기운마저 감돈다. 안동의 제사는 제공이라고 부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의미도 남달랐다. 건축학적으로도 융통성과 적합성, 기능성을 볼 때 경이롭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고건축 학계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제사 건물들이 이제 그 뭐랄까 유교적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한 명문 가족들의 그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죠. 그래서 아마 안동 지역의 그 사회 구조가 그대로 아마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다른 지방에 비해서 수적으로 엄청나게 우선 많다는 점, 또 하나는 그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각 가문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이고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마 전체 제사를 묶은 것만큼 이 안동 권역에서 갖고 있는 제사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좀 비교할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뜰집의 형태는 제사 건물에도 널리 활용된다. 학봉 김성일의 묘제사를 위해 건립된 서지제사는 뜰집 형태를 제실에 적용한 뛰어난 건축 실험물이다. 정면 5간, 측면 5간의 입구자형으로 이루어진 서지제사는 정면을 보면 2층 구조로 돼 있다. 아래에는 광, 대문간, 외양간 등을 두고 위에는 누마루를 두었다. 건물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역할도 달랐다. 2층의 누마루는 제사를 지낸 후 음복석으로 사용했고 대청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는 데 쓰였다. 안동의 제사 건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사 준비를 위한 공간 외에 여관처럼 수많은 방이 딸려 있다는 점이다. 유교 윤리를 보면 제사는 가장 중요하고도 엄숙한 의례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혈맥과 학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이 여관방은 바로 이들을 묵고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비하고 그 뼈대나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 대단히 뛰어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새롭게 창작해낸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이 건축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건축의 가치라든가 조선 유교 문화의 실체를 보려면 제사 건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안동의 강문중은 1년에 단 3, 4일을 쓰기 위해 대규모의 제사를 건축했다. 묘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이었던 제사는 들집, 정자와 함께 안동의 강력한 인적 연대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마주보고 음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내! 거대한 제사 누마루에 모여 앉은 후손들과 팔도의 유림들은 이러한 안동 문화의 전통을 전국으로 이식시켜 나갔다. 오늘날 우리는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고 하는 이른바 세방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찬란했던 지방문화의 힘을 되살려 제2의 지방문화를 창출하는 일은 세방화 시대의 과제다. 지방문화의 자생력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그 과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안동 지역에서는 과거의 문화적 역량을 다시 꽃 피우기 위해 여러 분야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사업은 지방 문화가 세계화될 수 있는 가장 발빠른 노력이다. 안동의 한 벤처기업은 1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고건축물을 실체와 같은 모습의 3D 영상으로 복원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택과 정자, 서원, 향교, 주막, 관아, 고건축물의 구석구석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사이버상에 영구적으로 복원해냈다. 이 업체는 앞으로 고건축물과 당시 지형을 복원하고 여기에 각종 전승 설화를 가미해서 사이버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머지않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수백 년 전의 안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세계화를 향한 다양한 지방문화 육성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문화축제나 캐릭터 개발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도산서원 인근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 최근 이곳에 전국 문중 사람들의 발길이 찼다. 목숨처럼 지켜왔던 조상의 서책과 목판을 국학진흥원에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문을 열었다. 개관 2년 만에 고서와 목판 9만 점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국보와 보물급 자료들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도산서원에서 500년간 단 한 차례도 반출되지 않았던 퇴계 선생의 친필 서한과 문집 6,000점과 4,000장의 목판이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국학진흥원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목판 10만 장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목판 10만 장은 8만 대장경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목판을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판과 건립공사가 이미 착공됐다. 문중에서 잠자고 있던 지적 유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학 연구에 새로운 물꼬도 터뜨렸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책 발간과 유교문화 전시를 통해 학계와 일반인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활발했던 지방의 출판 사업과 교육 문화를 오늘에 잇는 작업이다. 예로부터 안동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도 유교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 특히 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신문화 창달에도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국학진흥원이 한국 국학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 발전 구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가 과거 지방 문화의 한 중심이었던 것처럼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한국 정신문화의 고향으로 안동을 꼽는다. 오랜 세월 축적된 문화적 토양 위에서 퇴계로 인해 꽃을 피운 안동 문화는 한국 전통 문화의 든든한 주춧돌이다. 퇴계가 이룩한 학문과 사상은 실천하는 삶 속에 있었다. 이는 지역 문화 곳곳에 스며들었고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뿌리를 지키려는 봉제사와 젖빈객을 중심으로 한 음식 문화, 덩실덩실 춤사위를 통해 사회의 탈을 풀어낸 하회탈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종가, 서원, 정자, 제사 등의 유무형의 모습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 문화, 서울 중심이 좀 희석되고 그러면서 안동, 무슨 경주, 부산 이렇게 곳곳의 문화가 발달이 되고 곳곳의 지방 중심이라는 그러한 특색을 가진 사회가 형성되면 그게 한국 전체의 역량으로 대단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죠. 한국 문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다 지역에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 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이 한국 소리라면 그게 정선에 있고 밀양에 있고 진도에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이 뭐냐? 하회탈이다. 하회탈 어딨냐? 안동 하회마을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문화의 독자성이 잘 살아났을 때 지역 문화도 발전하고 한국 문화도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동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안동 문화의 저력을 분석해내면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안동 문화가 지방 문화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독자적인 지방 문화권을 형성해 문화적 지방주의를 향유한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생성된 문화의 단면이 시대별로 켜켜이 현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 있다. 새로운 지방 문화의 창출은 과거 안동 문화가 그랬듯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정신적인 가치, 즉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강력한 연대의 힘이 발휘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방화에 성공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지금. 안동 문화는 제2의 지방화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역할은 우리 스스로의 몫일 것이다.